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 1299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2년 5월 28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2년 4월 28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은 이민년 을사월 신사일이 되겠고요. 일진은 신사가 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은 신금일간이 되겠고, 신금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4월입니다. 4월의 신금, 어떻게 사주를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죠. 제일 먼저 일간신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고요. 이 신이라고 하는 천간,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오행으로 구분했을 때 금의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금이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물상으로 보면 쇠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또 신금이라고 하는 것을 음과 양으로 구분했을 때 신금은 음이 되죠. 음금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금은 양금과 신금으로 구분하게 되는데, 신금은 음금이 되는 것이고, 어저께 공부했던 경금이라고 하는 것 역시 쇠, 물상으로는 쇠가 되겠지만은 얘는 음이 아니라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양금이 됩니다. 그래서 같은 금을 음과 양으로 나눠 놨다라고 하는 뜻은 그 개념이, 그 성질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구분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얘는 음이 되는 거, 신금은 음금이 되는 것이고 얘는 양금이 되는데, 어저께 공부했던 경금이라고 하는 양금, 우리가 물상에 비유할 때 쇠지만은 기본적으로 완철금이라고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완이라고 하는 것은 완악하다, 거칠다, 투박하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완철금이라고 하면 거칠고 단단하고 무겁고 뭐 이러한 쇳덩어리, 무쇠 같은 개념 내지는 강철 같은 개념이라고 했고요. 또 땅속에서 금방 캐는 원철과 같은 금이기 때문에 경금이 용도, 즉 쓰임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냥은 쓸 수가 없고요. 경금이라고 하는 것을 단련해서 기물, 물건을 만들어야지만 경금으로서의 용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용도 있기 위해서는 정화로서 경금을 단련을 하고, 그 다음에 간목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정화를 보좌해 주는, 즉 정화 간목, 정화라고 하는 것은 경금 입장에서 정관이 되는 것이고요. 경금 입장에서 간목은 편재가 되는 것인데, 이렇게 정관과 편재의 조력을 얻어서 경금은 귀와 부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반면에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금, 같은 쇠라고 하지만 신금 같은 경우는 이미 원철을 잘 단련해서 기물을 만들어 놓았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요. 신금은 경금과 달리 부드럽고 유연한 그런 광채를 가지고 있는 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비유를 할 때 보석이라든가 주옥이라든가 뭐 도자기 같은 것에 이렇게 비유를 많이 하죠. 여러분들 결혼 반지, 목걸이, 결혼 예물시계 같은 것들 다 신금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경금은 용도가 있기 위해서는 정화로서 단련해야 되지만, 신금은 이미 반지라든가 이런 기물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결혼 반지, 결혼 예물시계를 갖다가 불로 꼬실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신금이 용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예물들이 다 못 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금은 조후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화를 쓰지 않는다. 특히 정화 보는 것은 신금 입장에서는 굉장히 꺼려하는 바가 된다. 제가 그냥 단순하게 꺼려하는 바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말 속에 함축되어 있는 것은 굉장히 큰 거거든요. 예를 들면 오늘 같은 경우 4월에 정화가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월령 자체도 화가 왕합니다. 물론 사중병화는 정관이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 버텨볼까라고 하는데, 화가 왕한테 칠셀 정화 투출하면 얘는 바로 녹아버리죠. 애기 같으면 어렸을 때 아토피 피부염 같은 거 있죠. 아토피 피부염을 앓는다거나, 이 신금이라고 하는 게 폐거든요. 어렸을 때 감기 끼고 살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애들이 대체적으로 겁이 많습니다. 겁이, 그죠? 그냥 제가 그냥 신금 설명할 때 정화 보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런 게 아니라 현상학적으로 그렇게 되면은 삶이 그만큼 좀 어려워지고 삶이 조금 뭐라 그럴까,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더라도, 이거는 이제 사주를 분석하고 사주를 이제 통변할 때는 엄청난 뭐라 그럴까,
위화감이라 그럴까요? 엄청나게 신금은 정화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광채가 드러나야 되고 반짝반짝 빛이 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화를 쓰기보다는 뭘 쓴다? 임수라고 하는 것을 써서 신금을 맑고 깨끗하게 세진하는 것을 좋아한다. 조금 유식하게 하면은 도세주옥 하는 것을 좋아한다. 도세라고 하는 이 뜻은 씻을 도자, 씻을 세자죠. 씻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진도 뭐예요? 티끌을 씻는다. 씻을 세자, 이게 먼지 진자거든요. 그래서 먼지를 닦는다. 도세주옥은 주옥을 아주 맑고 깨끗하게 닦는다. 그래서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맑고 깨끗함을 가지고 귀를 취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경금은 정화로 귀를 취하고 신금은 임수로서 귀를 취하게 되는 것이죠. 같은 금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양금과 음금의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신금일간이 태어난 월령 4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은 입하라고 하는 절기와 그 다음에 입화가 아니고 입하가 되겠죠. 입하와 소만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입하가 되어야지만 진월에서 4월로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오게 되는 것이고요. 또 4월이라고 하는 것은 사오미 남방이라고 하죠. 사오미 남방이 되기 때문에 이때 잠시 이거 다시 쓰겠습니다. 자, 사오미 남방이 되고 방향은 남쪽이라고 하는 뜻이죠. 인묘지는 동쪽이 되는 것이고요. 사오미는 남쪽, 신유술은 서쪽, 해자축은 북쪽이 됩니다. 사오미 남방이 되면서 계절로는 이제 여름으로 본격적으로 들어오게 되죠. 봄은 따뜻한 그러한 복화솜 같은 온기라고 하면 여름이라고 하는 계절은 뭐예요? 그냥 따뜻한 것이 아니라 억수로 뜨겁고 겁나게 뜨거운 그러한 여름이죠. 그래서 고온 건조하다. 막 우리가 눈으로 마음속으로 되새겨 거의 사막과 같다라는 생각으로 사오묘를 바라봐야지 그냥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바닷가 옆에 있는 여름 시원하고 좋아요 이렇게 생각하면은 사주보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고온 건조한 거의 사막과도 같은 그런 환경이 바로 이 사오미고요. 그래서 반드시 조후의 개념이 필요하다. 조후의 개념이 가장 절실할 때는 당연히 여름인 사오미하고 겨울인 해자축월이 될 겁니다. 여름은 너무 뜨거워서 거시기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해자축월은 너무 추워서 거시기 한 것이어서 해자축월은 화가 필요한 것이고 사오미월은 조후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물이 필요하죠. 수가 필요한 겁니다. 기본적으로 조후를 하기 위해서는 개수를 쓰는 것이 일반적이고 임수는 참작해서 쓰는데 생육을 위해서 쓰는 것은 개수, 그 다음에 병화라든가 정화를 보강한다든가 지금 같은 신금을 도세주옥하는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개수보다는 임수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오멸은 여러분 딱 한 가지만 생각하세요. 너무 뜨겁고 덥고 해서 고온 건조해서 사막과 같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사 안의 지장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 안의 지장간, 무토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병화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무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초기라고 하죠. 처음에 들어오는 기운이라고 해서 초기라고 하고요. 경금은 중기, 가운데 끼워져 있다고 해서 중기라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 병화는 사의 본기가 됩니다. 본기가 양화죠. 그래서 원래 사라고 하는 것은 음이지만 쓰는 것은 양으로 쓴다고 해서 체, 용, 양이라고도 이렇게 해가지고 사화는 양화로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무토, 경금, 병화를 가지고 있는데 얘가 너무 원체 왕하기 때문에 경금이 있다 하더라도 행사를 할 수 없는 것이고, 또 4월은 화는 포대법으로 봤을 때 화는 여기가 임관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금은 여기가 장생이 됩니다. 금은 장생처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경금이 아니라 장생된 경금이 암장되어 있는 것이고, 신금이라든가 경금이 4월에 태어나게 되면 물론 화가 너무 왕해서 피극을 받긴 하지만은 그래도 월령 자체에 통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고요. 4월에 예를 들어서 유궁 같은 것을 다시 하나 보게 되면 이거는 4월이지만 금이 굉장히 왕해진다라고 하는 것도 머릿속에 염두에 두셔야지만 사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오늘같이 이제 신금이 4월에 태어났을 때 여기 무토라고 하는 것이 있죠. 무토. 이렇게 해서 지장간을 놓고 봤을 때 경금, 물론 이제 병화가 너무 왕해서 신금이 녹아버릴 지경 있긴 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중에 있는 경금이 있어서 신금이 통근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무토라고 하는 것은 신금 입장에서 정인에 해당이 되죠. 정인이라고 하는 것은 토생 금에서 나를 낳아주는 마치 정모와 같은 그런 개념이
정목이 아니라 정모가 되겠죠. 정모와 같은 그런 개념인데, 저 무토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뭐냐면 마른 땅이라고 하는 거죠. 마른 땅. 건토는 생금이 어떻다? 불가하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무토가 있다 하더라도 신금을 생해주지는 못하죠. 단 한 가지, 화가 금을 극하려고 할 때 무토는 생은 안 되지만 그래도 화생토 토생금해서 화가 금을 직접 극하는 것은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지만 우리 육친과에 살다 보더라도 내 엄마지만 정은 없어. 정은 없는데 그래도 어디 갔다 술 먹고 오거나 어디 갔다 와서 밥 안 먹고 있으면 그래도 밥은 차려줘. 이런 개념입니다. 정은 없어도 이 무토가 건토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신금을 생내는 것은 거의 무정한 생이라서 정이 없지만 그래도 저기 누군가가 내 딸, 내 아들을 공격하려고 할 때는 그래도 엄마이기 때문에 그런 외적은 막아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4월에 신금이 태어나게 되면 화가 너무 왕해서 이 신금 자체가 너무 물러져 버리고 녹아버릴 지경이고요. 4월은 너무 뜨겁기 때문에 또 만물이 너무 뜨거우면 자생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금이 4월에 태어났을 때는 일단 두 가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얘를 도세주옥해야 되는 것이고요. 뜨거운 열기를 식혀줄 필요가 있죠. 이거를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 뭘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임수라고 하는 녀석은 이 두 가지를 한 방에 해낼 수 있는 능력자죠. 능력자. 물론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식혀주는 조후의 역할은 개수만 못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임수가 조를 못하는 것은 아니죠. 개수가 조후할 수 있는 공력이 100이라고 하면 임수는 한 30-40%로 좀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개수가 같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개수는 조후하는 역할로 쓰고요. 임수는 세진하는 역할로 또 쓸 수 있지만 자칫 또 금수가 많아지게 되면 사주가 한습해질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뭐 개수까지 얻을 필요는 없고요. 임수, 똑똑한 임수 하나만 있어도 신금이 4월에 태어났을 때는 뭐 그럭저럭 괜찮은 사주가 될 수 있다. 문제가 한 가지 또 있습니다. 4월은 화가 인간지 매우 뜨겁습니다. 신금은 장생처지만 화가 너무 왕하기 때문에 명암을 못 내밀고 있는 상태에서 임수 가지고 그 일을 하려고 했더니 수는 4월에 태어나게 되면 여기가 절지가 되죠. 뜨거운 열기에 의해서 임수가 금방 말라버릴 지경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임수만 있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나 또는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임수를 생주해 주어야지. 즉 수의 수원을 마련해 주어야지만 임수가 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 4월에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장생처라 하더라도 관이 너무 왕해서 신금을 피극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임수로서 신금을 도세하고 뜨거운 열기를 조절해야 되지만은 임수 자체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비견 또는 겁재인 금을 가지고서 임수의 근원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때 정인인 무토가 투출하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결코 좋지 못할 일이고요. 만약에 임수를 용신으로 쓰는데 예를 들어서요. 정화 같은 것이 이렇게 있게 되면 임수를 묶어버리게 되죠. 이런 경우에는 용신이 기반됐다라고 해서 이런 경우에도 좋지 못합니다. 원국에서 기반이 안 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대운이라든가 세운 같은 데서 정화, 운이 왔을 때는 이 임수를 묶어버리기 때문에 그때는 용신을 못 쓰게 되죠. 내 수족이 묶여 있는 것 같고요. 내 부하들이 묶여 있는 것 같은 그런 개념으로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4월의 신금이 사주를 배합하는 법이 되겠습니다. 원칙을 알아야지만 예외를 우리가 또 간파해 낼 수 있는 능력을 얻기 때문에 항상 원칙을 지킬 수 있는 학습 방법을 체득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일간 신금 일간이 되겠고요. 월지는 사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격국이라고 하는 거 살펴보게 되면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의 짜임새를 알아보는 것이고요.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음에 해당되는 금이 되겠고 사화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체음, 용, 양이라고 해서 얘는 몸체는 음이지만 쓰는 것은 양으로 쓴다. 그래서 얘는 사화는 양화가 됩니다.
화라고 하는, 자, 그리고 일간이 음이고요. 화는 양이죠. 그래서 대 양이 되면서 중요한 것은 화라고 하는 것은 금을 극하는 관계가 있죠. 극아자가 되면 나를 극한다. 극아자. 이 극아자는 관성이 되는 것이고요. 관성은 다시 정관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편관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구분하게 되는데, 정관은 일관과 정관, 관성과의 관계가 음대양 또는 양대음이 되면 정관이 되는 것이고, 편관이라고 하는 것은 일관과 관성과의 관계가 양대양 또는 음대음이 되면 이것은 편관이라고 명명하게 되는데, 오늘은 음대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니까 일단 신금이 4월에 태어났게 되면 정관격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4월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이 장생처라 하더라도 관성이 더 왕하죠. 그래서 신약 관, 왕한 사주가 되겠습니다. 신약 관왕하다라고 하는 건 정관이 아무리 좋아도 일간 자체가 약해서 관성을 감당할 수 없으면 그거는 마치 칠살과 같은 것이고, 특히나 음금인 신금이 보석이라든가 주옥 같은 그런 신금이 화가 왕해지게 되면 소용될 수 있다. 즉 녹아버려서 못 쓰게 된다. 여러분들 반지를 토치불로 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뭘 얻어야 된다? 물을 얻어야 되는데, 신금은 개수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임수를 좋아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사 안에 아까 지장간 말씀드렸는데, 무토라고 하는 거 있고요.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병화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경금이 투출되게 되면 이걸 겁재격으로 보느냐? 그렇지는 않고요. 그냥 정관격으로 보시면 되겠고, 만약에 무토가 투출하는 경우에는 이 무토를 가지고 격을 잡죠. 화가 왕한데 무토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인성이죠. 물론 정인격이 되고요. 모양새는 관인 상생하게 되는 그런 모양새가 되는데, 문제는 뭐냐? 얘가 건토이기 때문에 금을 생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반드시 수가 있어서 얘를 갖다가 윤토해 주지 못한다고 하면,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가 직접 일간을 극하는 것은 막아줄 수 있을지언정 무토는 신금을 생할 수 없고요. 또 이 무토라고 하는 것은 건토이기 때문에 화가 왕할 때는 이 토는 그냥 토가 아니라 열토, 뜨거운 토가 되겠죠. 여러분들 반지라든가 이런 거를 뜨거운 모래 같은 데 이렇게 넣는다고 생각하면 색깔이라든가 이런 것이 발해가지고 좋지 못한 결과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정관이라 하더라도 일간이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필히 무토가 4월에 태어났을 때 신금을 모할 수도 있다. 이거는 매금할 수도 있는 거예요. 토, 다, 매금이 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4월에 신금, 무토는 절대 투출하지 말아야 된다. 만약에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이 경우에는 반드시 간목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무토를 제거해 주는 것도 필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본적인 것을 알아놓고 연지를 보게 되면 인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신금 입장에서 인목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되죠? 정제가 되지만, 정제 좋죠. 재물의 근원이고, 처도 되고, 뭐, 이게 인기, 유흥, 오락, 뭐 이런 것들로도 볼 수 있겠지만, 화가 왕할 때 목은 물이 없으면 뭐가 된다? 저것도, 그쵸. 불을 생하죠. 목생화하죠. 다른 말로, 화가 왕하면 나무가 불에 타서 날아간다 해서 목분 비회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어떤 분들이 가끔 이제 물어보시는 것이, 명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한자 기반이기 때문에 배우기 어렵다. 그래서 한자를 제하고 한글로만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자가 너무 어려우니까 배울 엄두가 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한자라고 하는 것이 명리에서 쓰는 한자가 그렇게 광범위한 한자는 아닙니다. 그냥 명리 용어 정도만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기 때문에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제 강의는 제가 한자를 일일이 다 써드리면서 그리고 설명까지 해드리기 때문에 그냥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계속 듣다 보면 계속 같은 말이 반복되는 겁니다. 계속 다른 말만 나온다고 하면 명리학이 진짜 어려운 학문이 될 것이지만은, 중요한 것은 계속 신금할 때 임수 써야 된다. 신금은 화가 왕하면 소용된다. 그냥 녹아버린다.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결국 나중에는요, 여러분들이 원문을 봐야 될 그런 때도 옵니다. 어느 정도 되게 되면. 근데 그때 원문 볼 때 한자 공부를 별도로 다시 하실 겁니까? 절대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아싸리 좀 처음에 배울 때 조금 어렵다 하더라도 반드시 한자를 같이 이렇게 봐가면서 공부를 해 주시는 것이 나중을 생각할 때 롱런하기 위해서, 즉
명리를 하다가 에이 뭐 대먹겠다 하면서 관두지 않는 이상 내가 끝까지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절대 한자를 버리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 그죠? 바다를 버리는 것은 조선을 버리는 것이고요. 한자를 버리는 것은 명리학을 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공부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월간에 이렇게 투출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정제, 편제, 어떤 분들 이것도 정, 편, 제 혼잡이라고 해서 뭐 바람을 피네 음란하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 별 의미 없는 얘기들이고요. 역시나 얘도 마찬가지고 물이 없는 화가 와갈 때 물이 없는 나무는 목분비한다. 목분 나무가 타서 재가 돼서 날아간다. 나무 목자 탈분자 불이 탄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비는 날비자 날아간다. 회는 왜 우리 그 나무나 이렇게 석탄 타고 나면 연탄재 뭐 이거 재가 나죠.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가 타서 재가 돼서 날아간다는 얘기죠. 별로 좋은 얘기는 아닙니다. 그죠? 그리고 연간에 다행스럽게 임수를 얻어 가지고 이 임수가 신금을 도세하고 사중 4월에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조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인데 중요한 건 얘가 또 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임수만 딸랑 있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저 임수를 생해줄 수 있는 근거지가 있어주는 것이죠. 지지로 뭐 신유금이 있다든가 지지로 해자수 등이 있어서 임수의 뿌리를 마련해 주고요. 예를 들어서 신유금이 없고 예를 들어서 해자수도 없다라고 하면 하다못해 습토인 진토라도 있어야지, 내지는 습토인 축토라도 있어야지 임수가 그래도 통근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임수가 있다 하더라도 임수로서의 능력은 없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지의 사화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사일주죠. 화가 왕한데 다시 화를 받고요. 화가 왕한데 목은 화를 생할 뿐이고 임수가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뿌리가 없습니다. 이건 문제죠. 이 뿌리가 있어야지만 이 사주가 그래도 원활해질 테인데 얘가 뿌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당연히 생시에서 뭘 봐야 된다? 그렇죠. 임수의 뿌리를 찾아서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무자시를 보도록 하죠. 무자시가 되게 되면 좋은 점은 자수를 얻어서 임수가 여기에 뿌리를 둘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점이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꺼리는 바가 되었습니다. 사중에 있는 무토가 투출되어 있죠. 이 무토라고 하는 것은 여기 녹을 2개를 깔고 있는 무토이기 때문에 얘는 굉장히 세력을 크게 갖고 있는 것이고요. 당연히 신금을 뭐 할 수 있습니까? 매금할 수 있고요. 용신으로 써야 될 임수라고 하는 것을 파극하게 되죠. 그래서 이 무토 투출하게 되니까 인성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인성 때문에 나의 미래가 망가지죠. 파묘상관이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예를 들어서 뭐 편인만 상관을 극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정인이지만 나의 미래, 식상은 나의 미래거든요. 나의 미래를 인성이 자꾸 막아버리는 그런 거. 이런 애기들이 딱 이제 태어나면은 엄마들이 왜 뭐라고 상담을 많이 하냐면 애가 진취적이지를 못하다는 거야. 그래서 왜 그럴까요? 이렇게 왜 그럴까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봐봐, 내가 뭐 하려고만 하면 엄마가 자꾸 나의 미래, 나를 막어. 물론 이 엄마는 자식을 걱정하는 것이지 우리 아이가 다치면 안 되고 우리 아이가 아프면 안 돼. 근데 아기는 축구하고 싶고요. 아기 친구들하고 놀러 가고 싶고 뭔가 여행도 가고 싶은데 너는 내 안에만 있어. 너 이런 거 하면 안 돼. 자꾸 막아버리니까 얘가 돌아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인성이 문제가 될 때는 그때는 아버지가 좀 엄마를 갖다 말려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엄마 입장에서 우리 아이가 인성이 이렇게 문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할 때는 아이를 좀 이렇게 좀 자유롭게 이렇게 키울 필요도 있게 되고요. 내가 혹시나 내 아이를 너무 내 생각대로 이렇게 얽매여 놓고 사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더 문제인 생시는 무술시가 되겠죠. 이건 더 이상 설명 안 해주셔도 될 겁니다. 임수 뿌리가 더더군다나 없는 상태에서 무토가 완전히 지지로 사사술에 뿌리를 완벽하게 받고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생시 중에서 제일 안 좋은 생시가 될 것이고요. 기해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해수를 얻었지만 사회 상충되게 되면 해수사와 다 깨지는 것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자, 이거 그냥 간단하게 볼게요. 자, 기축시 좋을까요? 나쁠까요? 물론 기축시라고 하는 것이 일간 신금을 기축이라고 하는 것은 얘는 습토이기 때문에
기토가 신금을 생할 수 있겠고, 그다음에 얘 습토죠. 임수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자수 신유금이 없으면 하다못해 진토 축도라도 있으면 임수가 이렇게 통근할 수가 있습니다. 사축 회금에서 금으로 볼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이 정도는 나쁘지는 않지만 신금이 특출해서 기토를 탁하게 만들고 임수를 탁하게 만드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근데 그래도 그 쓸데없을 것 같았던 을목이 요 기토 정도는 능히 제거시켜 줄 수 있는 또 능력자가 되기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이 을목은 기축 이때는 쓰임이 좀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네요. 그죠? 경인시가 되면 역시나 임수의 뿌리가 없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사중에 있는 경금이 투출해서 임수를 생한다 하더라도 좀 옹색합니다. 임수 자체가 지지로 좀 뿌리를 얻었으면 좋은데 그냥 말라가는 것을 그냥 이런 거죠. 논밭이 지금 말라가는데 그냥 소방차 갔다가 물을 좀 뿌리긴 합니다. 하지만 역시나 비가 오지 않는 상태에서는 그 물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금방 말라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신묘시도 마찬가지로 임수의 뿌리가 없는 것이 문제가 될 것이고, 임진시 같은 경우는 조금 그래도 숨통이 트일 수 있는 것은 예습토라고 말씀드렸죠. 임수가 하나 더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두 임수가 진에 간신히 통근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경인 신묘시보다는 그래도 임진시가 나을 것이고요. 계사시, 갑오시, 을미시 역시 문제가 되는 생시들 같고, 병신시 정도는 요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신합수가 되죠. 능히 임수가 힘을 크게 얻을 수 있습니다만은 문제는 뭐냐면 이 병하고 자꾸 신금하고 합을 하려고 하는, 탐합하려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사주가 약간은 탁해질 수 있다라고 보더라도 그냥 그래도 상관인 임수가 세력을 얻는 것이 괜찮다라고 하면 저는 뭐 병신시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는 화가 왕하고 임수가 좀 약한 것이 문제였던 것이고, 임수가 지지로 뿌리를 얻느냐 마느냐가 이제 가장 관건이었고, 기축 같은 것은 축은 괜찮지만 기토 투출된 게 별로, 임진은 역시는 이제 금이 있었으면 좀 더 좋았을 텐데 아쉽게도 진토라고 하는 것에 뿌리를 뒀다라고 하는 아쉬움이 남아 있고요. 계사, 갑오, 을미는 임수 뿌리가 전혀 없게 되겠고, 병신은 일간과 신금하고 탐합만 아니라고 하면 병신시는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취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또 우리가 기본적인 원칙이죠. 둘 다 얻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잘생기고 공부하면 얼마나 좋겠냐고. 근데 이제 그렇죠. 이제 하나는 없고 근데 둘 다 잃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하늘이 불공평한 겁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